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밤 9시 12분에 큐에스트입니다. 입장하신 분들은 채팅에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7월 7일입니다. 뭐 7월 7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숫자기도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7, 저는 또 더블 세븐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7월 7일이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많이 좀 이렇게 뭐 좀 서브해 드린다 그럴까? 오늘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또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약간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지만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개 추천하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농심에 대해서도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그 썸네일로 정해본 곳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장소이고 일종의 카페라 그럴까요?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곳이고요. 방송은 이제 주식코인 합쳐서 통합 방송이다. 월금 밤 9시. 자, 오늘 투자는 과학이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이제 뭐 영어 잘 못하지만 조금 읽어볼까요? The Oceanside cottage featured in the 1986 film Top Gun starring Tom Cruise. 탑건 영화에 이제 탐 크루즈가 나왔던 그 오션사이드의 커티지다, 오두막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 영화에 나왔던 데는 딱 모퉁이에 이 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위치는 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근처인데 그대로 저 집을 떼가지고 다시 조립을 뭐 했거나 아니면 집을 아예 그대로 통째로 떠가지고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좀 부분 떼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그죠? 잘 보면은 특징이 똑같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요 옆구리 여기 삼각형 이렇게 돼 있죠, 표시. 그다음에 여기 발코니 쪽 그 문 쪽 한번 볼게요. 진짜 얼마나 비슷한가? 똑같죠? 잠깐만. 일단 삼각형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 분양 여기가 약간 장식이 약간 바뀐 거 요거 말고는 여기 와서 이제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데코레이션을 조금 넣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헤매냐 오늘. 그 다음에 여기 문 입구도 모양은 약간 바뀌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여기 했던 거를 옮겼으니까. 근데 그 탑건을 저는 영화를 한 대여섯 번은 본 것 같은데 1편을 1986년도면은 지금 몇 년이야? 25년도니까 40년 된 거 아니야? 40년. 근데 그 당시에 집이 저게 이제 없어질 뻔하다가 엄청 헤매네 오늘 진짜. 지금 이 보이시는 자리 오른쪽에 퍼시픽 호텔이라고 있어요. 되게 나름 이쁘장하게 생긴 고급 호텔인데 저는 이 뒤에 퍼시픽 호텔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여기 하루 1박을 했을 텐데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일이 혹시 있으면 한번 1박 해보고 싶은데 너무 멋진 호텔이고 바다 전망이 쫙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 퍼시픽 호텔에서 이 카페를 없어지는 거를 막아준 걸로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호텔 앞에
부지를 내줘가지고 여기로 옮긴 걸로 얼핏 들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외국 사람한테 대충 이야기하면서 들은 거라 가지고 그분도 잘못 들은 걸 저한테 전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이게 누구냐? 누구긴 누구야? 탐 크루즈지. 그리고 공식 프로필에는 탐 크루즈 키가 170으로 돼 있지만 170이 안 된다는 썰이 많죠. 근데 비율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는데, 탐 크루즈가 몇 년생이냐면 62년생이거든요. 62년생? 이재명 대통령도 62년생 아니야? 64년생. 탐 크루즈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2살 형님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걸 이제 나와봤고, 자 이거는 진짜 탐 크루즈하고 거기 같이 나왔던 윙맨 구스라고 있었잖아요. 구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스가 이제 영화배우 이름이 앤서니 에드워드거든요. 이 친구도 62년생이네. 동갑이네. 그래서 그때 되게 귀엽게 좀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는 죽죠.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게 되는데, 요거는 몇 년도에 방문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탐 크루즈하고 이 구스 앤서니 에드워드가 같이 방문했고, 요 앞에 가면 이제 오토바이가 한 대 세워져 있거든요. 그때 탐 크루즈가 탔던 거랑 동일 모델이라고는 들었어 저도. 이거랑 가와사키인지 하여튼 뭐 그래 오토바이가. 근데 그때 저는 이 오토바이 안 앉아봤던 게 애들이 몇 명 줄을 서고 그래서 저는 사진만 그냥 좀 찍어 왔었고, 가와사키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좀 이렇게 명랑하고 깜찍하게 사진을 찍었었네 보니까, 그죠? 이 사람은 키가 꽤 크구나. 앤서니 에드워드는 키가 188인데 탐 크루즈가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키를 맞춰주는, 야 이 센스 뭐냐 이거. 센스 미쳤어 아주. 야 센스가 아주 미쳤죠. 어차피 이걸로는 키가 가늠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야 이 구스가 센스가 있네. 키를 탐 크루즈한테 딱 맞춰줬네. 멋지구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배경사진을,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탐 크루즈 형님하고 앤서니 에드워드 허락을 안 받은 상태에서 갖다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는 과학이다. 자 그래서 항공모함부터 오늘 설명이 좀 나갈 텐데요. 재미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은 이제 뭐 사진은 다 대부분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합니다. 저는 이게 USS 이제 미드웨이라고 항공모함 이름인데 모델명은 이제 CV 이제 41이고요. 커피 한 잔 먹고 있다. 목이 이렇게 건조하노. 그리고 이제 취역 만든 건 한 43년도부터인가 어떻게 뭐 만든 걸로 알고 있고, 45년도에 이제 취역을 했다는 거죠. 취역이라는 게 이제 데뷔했다 이 말이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45년도면은 얼마나 오래됐어 이게. 그리고 퇴역을 1992년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네요. 길이는 이제 296m 거의 300m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짧은 파4 정도 거리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럴 일 없지만 이 위에서 티샷을 해가지고 골프를 한 게임 정도 칠 수 있는 길이다. 가끔가다 이제 골프장 가면은 한 300m짜리 좀 서비스 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폭이 좁은 데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300m 정도 되는 데는 이제 아이언 티샷을 하는데 3번 아이언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뭐 잘못 맞으면 한 160, 170, 잘 맞으면 한 180, 190은 가니까 내리막이면 200도 더 갈 때도 있지. 파3일 때 굳이 드라이버 쳐서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런 데는 저는 이제 아이언 티샷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리고 폭이 78m.
이 정도면 이제 페어웨이에 드라이버도 충분히 칠 수 있는 폭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 항공모함에 이제 뭐라 그럴까? 참전한 거는 베트남전하고 이제 걸프전. 그때 이라크하고 싸울 때 실제 이제 출격을 했던 항공모함이 되겠고요. 비행기는 평상시에는 이제 90대에서 100대 정도 싣고 다니는데 진짜 최대로 날개다 접어가지고 우겨넣듯이 넣으면 130대를 태울 수 있다. 그리고 난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제가 이 소개까지 다 돌아다녀 봤거든. 구석구석. 여기 구석구석 다 보는데 한 4시간인가 걸렸어요 이게. 근데 4,500명이 여기 이제 승조를 한다 이 말이야. 여기 이제 음식 만들어 주신 분도 있고 막 하니까 막 4,500명.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길이가 300m잖아. 그리고 여러 층에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이. 보시면은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한 명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렇게 걸어가면서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게 이제 위아래 엘리베이터지. 엘리베이터. 비행기를 태워갖고 올려갖고 위로 내주고 밑으로 해주는 그 모든 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해주는 거지 이제. 그리고 요 사진은 실제 USS 미드웨이호가 이게 요 약간 느낌을 보니까 약간 베트남 느낌이 좀 나죠, 그죠? 동남아스러운 느낌이 좀 나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실제 이제 취역했을 때 그리고 비행기가 어디로 떠오르냐 여기입니다 여기서 쫙 이렇게 노즐이 쫙 밀어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쪽에 있고 저는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들어가서 속을 다 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나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어떻게 잘까. 그래서 가장 쫄따구들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장교 이런 사람은 개인방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 말고 가장 계급이 낮은 친구들 그 친구들 어떻게 자냐면 이거 좀 충격적이더라고. 이게 외국 애들이 키가 좀 크면 여기 길이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쪽에 조금 짧은 게 있고 이쪽에 조금 긴 게 있고 그렇거든. 애들 키에 맞춰서 집어넣나 봐. 야 여기서 잠자면 난 좀 우리 그냥 하는 얘기로 약간 좀 이제 정신적으로 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자야 된대요. 여기서 자면 옆으로 돌아 나와서도 못 잘 것 같더라고. 어깨가 닿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똑바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서 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딱 봐도 엎드려서 자면 거의 질식사할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똑바로 자야 되고 여기 잘 보면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 가드를 조금 해놨더라고. 굴러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 밑에는 이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빼놓은 것 같고 요 위에랑 이 중간에 2층에는 가드를 해놨네. 떨어지지 말라고. 그 어린애들 침대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삼성 TV가 있는 거예요. 밑에 이것도 삼성 VCR인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VCR은 VTR이지. 어이씨 VTR은 이거 어디 브랜드인지 정확히 안 봤는데 제가 지금 잠깐 볼게요. 이게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혼자서. 왜냐하면 그때 내가 TV만 보고 이걸 못 봤네. VTR은 어디 브랜드 건지를 그때 안 봤나 봐. 식별이 안 되는데요. 이거 식별이 안 된다. 이거 그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미국 회사나 다른 데였던 것 같아. 뭐 RCA 뭐 이런 회사였던 것 같긴 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삼성 TV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TV면 되게 오래된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도
저 정도면은 80년대 80 한 4년, 5년, 6년 뭐 이 정도 때 저 초등학교 때 보던 TV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면서 파브가 나오기 시작했어. 파브. 그 LCD TV 같은 거 큰 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걸로 제일 먼저 본 영화가 분노의 질주였거든. 비디오방 가서 제가 비디오를 잽싸게 빌려가지고 야 우리 집에 파브 25인치 뭐 큰 TV가 생겼다 이래갖고 이제 기념으로 본 게 이제 분노의 질주였어요. 그 자동차 영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F14 이야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짜짜로니하면서 이어집니다. 근데 F14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F14가 덩치가 엄청 큰 비행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 모르셔도 되는데 F15, F16, F18 통틀어서 F14가 제일 큽니다. 비행기는. 다만 이게 날개가 접혀지고 별명처럼 탐캣이잖아.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같은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귀요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꽤 큰 비행기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실제 F14가 전시가 돼 있었어요. 탐캣이 이제 원래 그 수코양이란 뜻이지. 수코양이. 수코양. 볼트 이름을 탐캣이라고 바꿔줄까? 딱 좋긴 한데 근데 벌써 이놈이 볼트로 이해하고 있는데 볼트는 지금 제 옆에 턴테이블 위에서 자고 있어요. 탐캣. 탐캣으로 질 걸 그랬나. 탐캐사 부르기가 불편하네. 볼트야 이게 편하네. 그냥 볼트로 가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누가 봐도 F14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엔진 쪽 흡입되는 데는 사람들이 뭘 집어넣고 하면 안 되니까 막아놨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사일 중에 요 위에 있는 미사일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스페로우 미사일입니다. 스페로우. 스페로우는 이제 참새라는 뜻이죠. 참새.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러브버그가 워낙 이제 창궐하고 있는데 러브버그의 천적이 참새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로우 미사일은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죠. 공중에서 공중으로 쏘는데 아주 이제 특이한 상황에서는 지대공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요 미사일은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네요. 오래돼가지고. 요 스페로우 미사일은 너무 유명하니까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 밑에 게 스페로우인가 본데? 어이씨 틀렸네. 잠깐만. 제가 착각했다. 이제 기억났어. 위에가 사이드 와인더고 방울뱀, 밑에가 스페로우입니다. 이걸 틀려. 자 정정. 위에가 아마 사이드 와인더, 방울뱀, 밑에가 아래가 스페로우, 공대공 미사일, 참새. 제가 이런 걸 왜 아냐면 사실 제가 이걸 틀린다는 게 좀 쪽팔린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이제 탐캣 저 비행기도 만들어 봤고 어릴 때는 그때 미사일도 다 부착하고 이러잖아요. 색칠도 이렇게 좀 해보고. 그래서 그리고 요건 이제 external fuel tank.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연료통. 요건 이제 밑에 달린 요거는 보조 연료 탱크다.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다 돌아보고 거의 마지막에 요쪽 이제 지금 오른쪽부터 설명드리면 여기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이쪽 항공모함 쪽을 바라본 건데 제가 그때 좀 놀랐던 건 뭐냐면은 저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 위쪽에 갑판이 어떤 재질로 돼 있을까를 상상할 때 저는 이렇게 그 쇠로 된 걸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 뭐냐면
맨 위에 아스팔트 비스무리한 그 끈적끈적한 걸 깔아가지고 도로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쇳덩이로 하면 마찰이 별로 없잖아요. 미끄러지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최대한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끈적끈적한 콜타르 같은 걸 쫙 발라놓은 느낌이라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스팔트 비스무리한데 우리가 코르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거, 그 아스팔트 녹인 거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덧발라놓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우둘두둘해 실제로. 그래서 마찰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매끈하게 안 만들고 조금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시간 정도 둘러보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금방 어두워져 가지고 밤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밤에. 그래서 밤에 이렇게 불빛을 켜놔가지고 비행기들, 헬리콥터들 이렇게 실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는 과학이다. 이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고 스마트폰으로만 투자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건 제 속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제 이제 지금 방송하는 요 상황이고요. 지금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 일단 판서를 하고 나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질문 받을 때. 자, 제가 오늘 아까 항공모함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돌직구님 안녕하세요. TVR에 라디오 같은 거 RCA라고 전면부 위에 카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RCI 비슷하게 보였는데 이게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서 옛날에 RCA라는 회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친숙하진 않은데 미국 그 가전제품 회사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TV가 중요하다. TV가 삼성이었다. TV가 항공모함에 실린 TV가 삼성이었다.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란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왜 항공모함을 갖고 왔느냐?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개미들 상담을 많이 받는데 정말 안타깝고 좀 공통적인 부분이 개미분들이 종목이 한 종목 투자하는 것들이 주식을 코인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조금 많이 하면 세 종목.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 한 종목이야. 대부분 한 종목. 한 종목. 그래서 근데 사실은 돌직구님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전자회사 RCA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제가 좀 알아서 그런 거지 제 또래 사람들한테는 돌직구님이 저보다 연식이 좀 더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74년이나 마찬가지거든. 빠른이라서 그렇지. 요 또래는 RCA를 모른다 솔직히. 몰라. RCA 몰라. 이 또래는 아마 제 생각에는 65년에서 한 72년생 정도 돼야지 RCA를 알걸요 아마. 제 나이 또래는 RCA는 몰라. RCY는 알아. 왜 알아? 제가 RCY를 2년 한 적이 있거든. RCY만 얘기해도 할 얘기 많다. 갑자기 RCY 얘기하니까 한 여성의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용히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을 일은 없겠지만 권 땡땡이라는 이제 그 친구하고 저만 아는 거지.
고등학교 때 1년 후배가 있었어요. 권땡땡이라고. 보고 싶네. 어떻게 그냥 뭐 어떻게 가냐고 그냥 보고 싶네. 힌트만 하나 드리자면 이 친구가 이제 안경을 꼈었는데 갑자기 RCI 얘기했더니 생각이 나갖고 이 친구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지나서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저한테 호감 표시를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RCI 활동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단둘이도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사귀는 단계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하여튼 뭐 그런 뭐 미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나이 또래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게 삼천포로 너무 빠지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지. 자, 돌아오십시다. 다시 우리는 지금 투자를 다루는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RCY가 나와가지고 돌직구님이 RCA 얘기해가지고 지금 RCY로 번져가지고 지금 권땡땡 옛날 고등학교 후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말이야.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워낙 이제 똘망똘망하고 똑부러지는 친구라서 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우연이라도 한번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마주치면 진짜 웃기겠다. 오빠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 봤어요. 뭐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냐 이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그때 제가 듣던 그 배철수 아저씨 있잖아.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이 배철수 아저씨가 아직도 라디오 하고 있어. 나 충격받았어 진짜.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그거를 내가 언제 들었냐면은 고등학교 때 들었으니까 87년 아니구나 91년 92년 90년 이게 제가 고1 고2 고3 때거든요. 이때 들었다고 배철수 음악 캠프를. 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한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충격적입니다. 나는 조금만 더 빠졌다 들어가면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배철수 음악 캠프를 듣던 청취자였는데 이 91년도쯤 듣던 사람이 2025년이 돼갖고 내가 배철수 아저씨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주로 배웠냐고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 라디오 방송 들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라이브 할 때 되게 기반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라디오 방송하는 것처럼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철수 아저씨가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문세 아저씨하고. 다시 돌아오면 정신 차리고 너무 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종목을 투자하면 안 된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종목은 해야 된다. 미니멈. 그리고 좀 많이 관리가 되면 한 12종목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항공모함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공모함. 근데 아까 항공모함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항공모함이 비행기를 한 100대 정도 보통 캐리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공모함을 캐리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타크래프트 보면 그거 프로토스 할 때 캐리어 나오잖아. 캐리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막 뭐가 한 7발 정도 나오잖아. 이렇게 그 스카우트인지 하여튼 뭐가 막 나오잖아. 휘릭휘릭 해서. 자, 근데 이 비행기 이
항공모함이 우리가 투자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항공모함은 여러분들의 시드 머니라 그럴까? 그러면 개미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면 항공모함에 비행기 한 대 태우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 그러면 항공모함을 갖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얼마나 웃긴 상황이 벌어지냐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공모함을 여러분들이 항공모함 그 뭐라 그럴까 함장이야. 근데 비행기 꼴랑 한 대 싣고 나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몇 대 싣고 가야 돼. 100대 싣고 가야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10대는 싣고 가야지. 싣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략 전술을 펼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한 종목에만 투자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투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옵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옵션 투자할 때 그 옵션이 아니고 선택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하나만 투자를 했어. 이게 작년 상황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88,000원에 물렸어, 만약에. 작년. 근데 이걸 내가 1억 원 투자를 했어.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만 3,000원인가 얼마까지 떨어졌었다고.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동안에 그냥 개미들은 무조건 우리 하는 얘기로 존버해야 된다고. 이게 유일한 옵션이다. 개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옵션. 크게 보면 두 개지. 이렇게 홀드가 존버하냐. 존버하든가 아니면 손절인데 개미들 중에 이거 손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개미들은요 1%만 물려도 이거 마이너스 50%까지 그냥 존버야. 이 개미의 최대 약점이거든. 이래서 한 종목만 투자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 종목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느냐. 자, 7종목을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7종목 투자. 그럼 1번부터 쭉 해갖고 7번 있는데 1번이 삼성전자였다. 그럼 올해 넘어오면서 자 24년이 있고 25년이 있는데 삼성전자 한 30% 물렸어. 근데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쭉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오르고 이게 되잖아 이게. 근데 자,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하나만 투자했어. 그럼 이 사람은 올해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회복이 된 거지. 작년 대비 85,000원 대비는 지금 한 62,000원 하잖아요. 아직도 마이너스잖아. 그럼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안 좋냐면 다른 사람들은 코스피 지금 막 올라갔고 막 이렇게 코스피 상승해가지고 돈 수익 나는데 이런 사람 지금 많아요. 작년에 삼성전자만 들고 있어갖고 아직도 눈밤인가봐 짜증나 이런 사람 많다고. 그래서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자, 항공모함으로 예를 듭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와닿으실 것 같아.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항공모함을 갖고 왔냐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투자할 때 투자 시에 항공모함 내가 함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자 F14도 한 대 넣고 F15는 항공모함에 못 태우니까 F18도 한 대 넣고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F35도 좀 넣고 지금은 안 쓰지만 그냥 예를 들게 옛날에 해리어도 실었어. 해리어 그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수리온도 한 대 실어.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행 물체들을 비행기들을 이렇게 실어 놓으면 그때 맞게 F-14가 잘 나가네. 그럼 얘 들고 가면 되고. 예를 들어서 F-18은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돼? F-14 수익 난 거 가지고 얘는 플러스 만약에 50%라고 칩시다. 얘는 마이너스 50%야. 그러면 얘로 수익 난 거 가지고 얘 떨어진 걸 더 사가지고 얘 평단가를 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모함 함장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는 자 밑줄 짝 그냥 외워.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고. 최소 7개 종목은 투자한다. 근데 이럴 수가 있지. 만약에 저도 7개 종목 투자하고 싶은데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옵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옵션이 그런 분들은 옵션이 2가지인데 자 1번 투자를 접어라. 투자를 접으세요. 그런 분들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 종목을 선별할 능력이 안 되면 투자 접어야지. 어차피 한 종목 갖고 무슨 홀짝 게임 하나?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옵션은 자연스럽게 이제 광고가 되는데 두 번째 옵션은 키웨스트 선상님을 한번 찾아가지고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제 아까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스마트폰으로만 투자하지 말라. 나 진짜 이거 내가 이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두 번째 주제는 요건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전쟁하고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한번 드려볼까요? 실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어드렸던 비유인데 스마트폰만 보면서 투자하는 거는 뭐랑 같으냐. 자, 전쟁에서 남들은 뭐 우리나라 치면 K2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뭐 M4 뭐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권총도 하나 갖고 나가는데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만 보면서 투자한다? 이거는 뭐랑 똑같다? K2, M4 이런 거 없고 그냥 권총 한 자루 갖고 전쟁에서 싸우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뭐 쇼츠로도 이제 컴퓨터도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올린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 같은 거를 하나 보더라도 차트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면 한 요만큼밖에 못 봐요.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컴퓨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따만하게 해서 이걸 좀 추세도 보고 막 해야지. 그리고 또 눈 베리고 눈 버려. 우리가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눈을 상당히 잘 아껴서 써야 되거든. 눈을 아껴서. 근데 스마트폰을 저도 잘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자꾸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증상 없으세요? 물체가 자꾸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이 자꾸 생기더라고. 겹쳐 보인다. 근데 이걸 하나로 보려면 약간 찡그림을 한 개로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증상을 겪은 게 벌써 한 8년 전 정도 되거든. 그래서 스마트폰을 덜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눈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저처럼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반사 안 해도 되니까 화면을 키웁시다. 제가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드리겠냐고. 컴퓨터 팔아먹으려고 보여드리나 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분석도 하고 업무도 해야 되고 동시에 뉴스를 보면서 자료도 만들고 동시에 막 작업을 여러 개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모니터 한 대는 보셔야 되고
이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세로로 이게 모니터가 꺾이는 게 피벗이 되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 오른쪽 거는 뉴스 같은 거 보거나 카톡 할 때 되게 좋아요. 뉴스를 이렇게 쭉 해서 글 같은 거 읽을 때 오른쪽이 좋다고.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이제 자 1, 2, 3, 4로 설명드릴게요. 순서대로. 그러면 저는 1번에는 주로 뉴스 같은 걸 많이 보고, 왼쪽에는 차트 같은 거를 좀 많이 보고, 세 번째 이 메인 모니터는 작업을 하는 모니터고, 오른쪽은 카톡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요즘은 저는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자 제가 아까 잠깐 썼던 건데, 요즘은 제 오른쪽 모니터에는 저는 챗GPT를 항상 띄워놓고 써요. 그건 이제 자기 각자 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된다고. 자, 그럼 그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7월 7일이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차트 하나 설명을 드리려도 제가 농심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농심 거. 이게 차트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한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마우스 휠만 이렇게 굴려도 옛날 것까지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농심 끝. 더 보여드릴 게 있을까요, 제가? 제가 농심을 왜 추천하는지가 이 화살표에 나와 있잖아, 그냥. 그리고 이 화살표를 제가 지금 근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화살표 예전에 근 거야, 예전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 뭐 농심 뭐 더 설명을 내가 뭘 해야 돼? 끝. 눈치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눈치라도 있어야지, 실력이 없으면. 자,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볼까?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저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이거. 삼성전자가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겠어, 오를 확률이 높겠어? 자, 요것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떨어질 것처럼 보이세요? 아까 농심이 어디 갔어? 004370? 지금 이제 그래프를 겹쳐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고 있잖아요. 농심이 삼성하고 차트가 되게 비슷한 면이 있네. 이 빨갛게 보이는 게 이게 농심의 추세였거든요. 같이 가겠네.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삼성은 올랐다가 내려왔다 다시 가려는 느낌이고, 농심은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 이제 올라가려는 느낌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하여튼 농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아유 나는 뭐 복잡한 거 싫고 그냥 뭐 대충 사놓고 그냥 기다리고 싶다 그러면 삼성하고 농심만 사놓고 기다리셔도 좋은데, 제가 최근에 추천한 종목이 또 오르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시간 1시간 다 돼가니까 이제 셀프 광고 타임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한테는 질문 타임이고,
저는 여러분들 질문 주실 동안에 셀프 광고 타임이니까 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요 종목은 조금 빠졌는데 오늘 199%고요. 3배 올랐고 3배 올랐으면 이제 1억 투자했으면 2억을 더 번 거지. 1억 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유료 회원분들한테는 약간의 조정 얘기도 미리 해드렸고 그대로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8종목 수익이 62% 정도로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거기 글에는 30% 할인이라고 공식적으로 해놨고 제 유튜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선물로 제가 40% 10%더 깎아드린 쿠폰을 드리는 거니까 40 키웨스트 이렇게 쓰시면은 쿠폰 발급받을 때 40% 할인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서 여기 할인 쿠폰 받기 요거 눌러서 방법만 익히시고 코드는 40 키웨스트를 넣으면 40% 할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코스피 오늘 조금 올랐고요. 크게 오늘 볼 거 없어. 개인이 좀 더 샀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팔았어. 그리고 다우 이건 이제 일요일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직 다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테슬라가 엄청 빠질지 지켜봐야 돼요.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정당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테슬라 오늘 잘하면 30% 빠질 수도 있어. 아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새벽에. 자 테슬라 지금 일단 장이 개시가 안 됐는데 이미 6.4%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프리마켓에서. 프리마켓.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 응?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테슬라 315불인데 원래 지금 몇 불이 빠진 거야? 잠깐만. 20달러면 20달러가 빠져서 6.38% 프리마켓인데 지금 빠지고 시작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꽤 많이 빠질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건 이제 차트 보시고요. 이건 이렇게 됐고 7월 누적 성적은 다우 나스닥이 조금 오르고 있고 코스닥 코스피는 0.4% 마이너스. 올해 누적은 다우 5.4, 나스닥 6.7, 코스피 27.5, 코스닥 14.8. 이 상승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퀴에스트가 정확히 예언했지. 작년 가을 겨울부터. 그 누구도 한국 주식, 코스피 주식을 사라고 말하지 않을 때 혼자 유일하게 이제 떠들고 거의 댕겼지. 한국 주식 사세요. 코리아 주식 사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한심하다 이런 눈으로 쳐다본 걸 내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여기서 거인은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해본 거고. 자, 질문해 주시고. 자, 주식 투자 키웨스트와 함께 해보세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이제 아까 탑건 하우스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오션 사이드입니다. 처음에 저는 오션 사이드 그래서 바닷가라는 뜻인 줄 알고 뭐 주소를 찍고 찾아갔는데 이상한 거야. 보니까 동네 이름이 오션 사이드야. 그다음에 코인 투자 키웨스트와 함께 해보세요. 직접 해외를 다니면서 컨퍼런스 다니면서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코인도 지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으니까 코인 투자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세요. 이건 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퀴즈터 세계 견문로 구독해 주시고요. 요즘 구독자 좀 늘었더라고. 693명이 됐어. 좀 있으면 700명 돌파할 것 같아. 자, 궁금하실 때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010-598-7788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고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 오늘 요 정도로 하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오늘 두 가지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최소한 7종목에는 투자를 하셔라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만 투자하는 거는 전쟁의 권총 환자로 갖고 나가는 것이고 정말 교만하게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겸손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스마트폰으로만 보지 마시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나 정도는 갖추시고 가능하다면 모니터는 2대 정도를 갖추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 성공 확률이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투자도 일종의 장비빨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퀘스트 라이브 자료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실제 러닝 타임은 9시 10분부터 했으니까 53분 진행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들어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 열대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퀘스트였습니다. 키웨스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띠용 띠용